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JTBC 아침 예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출석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정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오는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총리 측은 빠르게 심리해 줄 걸 요청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다투지 않고 헌법 등의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밀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에서 중국의 AI 업체 딥시크에 접속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등 민간 기업에서도 딥시크에 대한 차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겠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국제법에 어긋나는 인종 청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국제개발처를 폐쇄하는 등 공무원 청소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입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섭니다.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할지 주목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의 가장 큰 관심은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게 쏠립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고 해명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이 아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나옵니다. 계엄 당일 국회 봉쇄 지시 의혹이나 야당의 예산 삭감 등 비상계엄 배경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 삭감으로 안보, 치안 등 국정활동이 마비된 것도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8차까지 예정된 변론이 더 추가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12월 3일 계엄을 왜 일으켰는가? 윤 대통령은 야당 경고용이랬다가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며 여러 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측은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이 계엄의 이유 중 하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건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인데 계엄의 진짜 이유가 뭐였는지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자진 출석 후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수본 조사 때 명태균 사건 관련한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며 명태균 사건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와 같은 진술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때 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의 축소 또는 무마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명 씨는 구속 전 현 정부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
특히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날은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 같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4일은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입니다. 이때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측근과 비상계엄 계획을 구체화하던 시기입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본인과 부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 탄핵에 대한 여론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갈수록 진영과 이념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에이스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51.4%, 기각은 46.9%로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5주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인용은 9.8%포인트 줄고 기각은 9.9%포인트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부울경 등 영남권과 충청권의 경우 직전 조사에선 탄핵 찬성 의견이 더 높았지만 이번에 줄줄이 하락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대전, 충청, 세종, 강원은 인용 의견이 28.2%포인트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제주에선 탄핵 인용 의견이 기각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30대와 60대에선 직전 조사보다 각각 13.8%포인트와 9.5%포인트, 70대 이상의 경우 15.8%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여론조사의 전체적 추이를 봐야 한다면서도 보수 지지층이 결집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념 대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발언할 수 있는 게 이상하지 않고요. 그간 구치소 접견 정치와 탄핵 심판 출석 등 윤 대통령의 지지층 호소 전략이 주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오는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총리 측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심판 때처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시작됩니다. 사건 주심을 맡은 김영두 헌법재판관은 어제 열린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심판 일정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 측은 빠르게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은 그리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정리해서 국정이 안정되고 그 경험과 지혜가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선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1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국회가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를 철회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2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측은 애초부터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선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한 건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 나중에 수사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 계엄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책임질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그때 민주당이 조금 너무 서둘렀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한 건 오로지 내란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 고위 관련자들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조 청장을 비롯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5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전에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을, 오후엔 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 준비기일을 잇따라 주관하고 이들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병합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가 직접 출석하진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점령해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유엔까지 나서서 인종 청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The Riviera of the Middle East.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could be so bad. This could be so magnificent. 현지 시간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이후 발표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우리에게 적대적이며 불에 기름을 부을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ترامب حكى كلام عن غزة يعني هو قاعد في أقصى الأرض قاعد بده يسيطر على العالم كله بده يسوي إمبراطورية تاعته وهو غزة للفلسطينيين لأن فلسطين عبر التاريخ فلسطينيين موجودين. 유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강제 이주, 즉 인종 청소와 같다며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경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도 비슷한 시각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요.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ies. He's got a lot of shoreline. 그린란드, 파나마에 이어 가자 지구까지. CNN은 이런 구상이 제국주의적이라며 21세기 식민주의라고 불러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지 않겠다고 했던 미국의 연방우정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우정청이 올린 공지문입니다. 4일부터 중국과 홍콩의 우체국에서 발송되는 택배의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오는 택배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됐는데 우정청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택배 접수를 중단한 겁니다. 2023년 미국 의회에 따르면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테무, 쉬인에서 오는 택배가 미국으로 오는 택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우정청은 하루 만에 소포 접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과 효율적으로 관세를 징수할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안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본 서울, 관광지로 어떤 곳일까요? 일본 도쿄와의 숙박 경험을 비교 분석한 자료로 알아보시죠. 중국인들이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서울과 도쿄의 숙박 시설에 각각 어떻게 별점을 주었는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각 도시마다 100개 숙소의 별점 평균을 냈더니 서울은 4.31점, 도쿄는 4.48점이 나왔습니다. 평균 0.17점 차이지만 1에서 5등급 숙소 모두에서 도쿄의 점수가 더 높았는데요. 리뷰에선 전반적으로 서울의 숙소를 도쿄보다 한 등급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나 위치 등 대부분 긍정 비율이 높았지만 서울의 시설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고요. 서비스 부문에서 일본과의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공용 화장실이 불편하다, 샤워기나 드라이어기가 고장이 나 있다, 캐리어가 펼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다. 리뷰를 보면 관광객에게는 작은 불편이 전체적인 관광의 질까지 좌우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크게 늘었지만 재방문율 2019년보다 4% 넘게 떨어졌는데요. 보고서에선 시설의 구조를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순 없더라도 주기적인 점검과 위생관리, 관광객 맞춤형 응대만으로도 서울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연단에 올라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모두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 소속인데 교육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극우 집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10대 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섰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초반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한국과 세력을 척결하며 자유한정 질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살 아이도 연단에 올라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모두 파주의 한 교회 10대 신도들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새해 첫날 윤 대통령 책포를 막겠다며 10대 학생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 대형 시민들이 여기 밤에 많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생들 왔어요. 중고등학생들.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달 18일엔 10대 학생들을 서울 구치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을 다 같이 합실당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구치소 방문객 대기실 바닥에 앉아 피자를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교회 예배 중에도 10대 학생들을 불러내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1020 세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배 순서지를 보면 온통 정치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 주제는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10대 소년 소녀 교인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시키고 정치 행사에 참여시키는 이유를 해당 교회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정부가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에서 중국의 AI 업체 딥시크에 접속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기밀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카카오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서도 차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중국의 인공지능 업체인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국방부와 산업부의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의 접속을 막은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JTBC에 국방부 본청과 각군 부대에서 쓰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역시 명확한 지시가 나올 때까지 임시 차단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교와 안보 관련 정부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딥시크는 이용자 기기 정보는 물론 인터넷 주소와 키보드 입력 패턴 등 이용자 데이터를 다수 수집합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는데 중국 정부가 수집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요 정부 기관을 비롯해 호주와 일본, 대만에서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비스에 있는 거는 당연히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도 있고 그건 중국 정부의 법 속에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국 정부도 접속하면 안 돼요. 다운받아서 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딥시크의 차단은 민간 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IT 기업인 카카오에 이어 LG-U+도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원전 기술을 다루는 한국수력 원자력도 사내 사용을 막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딥시크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인종 청소란 비판의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선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대규모 감원 정책, 이른바 공무원 청소가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지구 장악 발언은 큰 후폭풍을 불렀습니다. 당장 아랍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가자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집트나 요르단 등 주변국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국제법에 어긋나는 인종 청소 행위란 비난과 함께 일부에선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You can report that I was speechless. I'm speechless. That's insane.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발 인종 청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내부적으론 이른바 공무원 청소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국제개발처 USAID를 폐쇄한 데 이어 교육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습니다. 머스크의 감원 압박에 따라 이미 2만 명의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에 서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정부 효율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기구입니다. 이 때문에 머스크의 이른바 완장 권력에 대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워싱턴 거리 곳곳에선 정부 조직과 인력 축소를 주도하고 있는 머스크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Elon Musk is seizing power from the American people. We are here to fight back.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He's done a great job. Look at all the fraud that he's found in this USAID. 일각에선 막무가내식 공무원 감원 정책이 난관에 봉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방 공무원 노조가 대대적인 소송전에 나서면 대법원 판결까지 1년 넘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강추위 속에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부산 영하 6도,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하 1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은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 최고 10cm 이상에, 오후부터 밤 사이엔 수도권과 강원에 1에서 5cm가량 내릴 전망입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